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후기로 돌아온 극극의 지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애기용품이 이렇게 있고 저는 출산한 지 60일이 되었어요. 그치만 컨텐츠에는 아직까지 저는 입덧 12주? 13주? 임신도 아니야. 입덧. 입덧을 한 20주까지 거의 꽉 차서 했고 서서히 옅어지는가 싶더니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막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입덧이 좋아졌다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서서히 좋아질 듯 말 듯 좋아질 듯 말 듯 하다가 21주 들어서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치만 또 다른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건 또 임신 후기에 브이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뷰는 바로 대학병원 출산 후기입니다. 까먹기 전에 바로바로 찍어놔야 돼요. 왜 종종 어르신들이 출산해가지고 깜빡깜빡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이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본 게 있거든요. 일단 출산 후기랑 근데 이제 저는 또 대학병원에서 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학병원 출산 후기랑 두 번째 산후조리원, 세 번째 친정조리 그리고 또 뭐 있지? 되게 몇 개 있었는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 출산 변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 다루시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같으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출산 변비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또 어제부터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학병원 후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출산 30분 전에 오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짐보따리 들고. 그리고 저는 아주대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일단 아주대는 저희 할머니, 저희 엄마도 입원을 몇 번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병간호도 했었고 환자한테도 살짝 열악하고 간병하는 간병인한테도 좀 살짝 열악한 환경이긴 합니다. 원래 병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30분 전에 가서 3층인가 4층인가? 이게 제왕절개실은 또 따로 있고 분만실 또 따로 있고 그랬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어쨌든 제왕절개 하려고 뭐 신체검사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근데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 혼자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몸무게 재고 피도 뽑고 또 뭐 이것저것 다 해요. 뭐 혈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랑 4층에 올라가나? 네, 그리고 갑자기 휠체어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걸을 수 있는데 저를 휠체어에 앉혀요. 어쨌든 휠체어를 타고 4층으로 가는데 그 간호사분이 여기서 남편이랑 인사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 하고 올게 이러다가 헤어집니다. 저는 원래 수술 받기 전에 남편한테 내가 없더라도 발목이를 부탁해.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수술 하고 올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또 뭐 간단하게 주사 맞고 검사를 받고 뭐 그랬었나? 또 기억이 안 나네. 휠체어에 앉아서 뭔가 으아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듯한 느낌으로 병원을 엄청 돌아다녀요. 그게 한 20분 정도 되고 그리고 10분 정도는 대기를 합니다. 저도 아주대에서 수술을 처음 해봤는데 분만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환자예요. 저는 상무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예요. 이렇게 의자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옆에 꼬마아이도 있고 이제 할머니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다양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TV 나오는 거 이렇게 보고 뉴스 하는 거 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려고 왔을까? 약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저는 누가 봐도 배 나온 배불뚝이 산모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불러요. 그래서 저는 또 휠체어를 타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실에 딱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수술실이 가는 길이 병원틱하지가 않고 살짝 그 공장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수술실이 한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들어갔어. 제가 아마 첫 수술이었을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 그리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고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옷 다 벗으래. 그 옷 다 벗었어. 누웠어. 그 왁싱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왁싱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저는 사실 왁싱에 대해서 그렇게 뭐 청결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털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무튼 셀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아빠 수염같이 딱 났을 때는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옷을 입었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게. 아무튼 그게 별로 느낌이 안 좋았어가지고 왁싱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안 하면은 병원에서 왁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망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이제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딱 그 제왕절개 하는 부분만 밀어줘요. 저는 이것도 몰랐거든. 왜냐면 출산을 하면은 뱃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분비물이나 이런 게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왁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칼로 째는 부분만 깨끗하게 밀어줍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래도 덜 굴욕적이었다. 뭔가 인격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침대에서 그 베드에서 나 혼자 수산시장에 생선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창피하거나 굴욕적인 느낌도 살짝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만삭이었는데도 태동이 너무 심했고 너무 좀 기이했던 게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딱 누워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배에서 발목이가 지 나오고 싶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낳고 싶다. 빨리 낳아서 육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교수님이 들어오고 제 손과 발을 만져보고 왜 이렇게 차가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교수님이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저는 전신 마취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전신 마취였어요. 그래서 링겔로 이제 마취제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마취가 되는 건가 했을 때 잠들고 깼더니 병실은 아니었습니다. 깼더니 수술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몽롱한 상태로 옷도 입고 베드에서 베드로 옮겨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쩔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참아야 돼. 그렇게 해서 4인실로 들어가게 되고 애초에 아주대병원에는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이 있는데 1인실은 너무 비싸요. 2인실도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2인실 할 바에는 4인실이 낫대. 왜냐면은 2인실이 너무 좁게 구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 4인실이 낫다 해가지고 저도 후기를 되게 열심히 봐서 그럼 4인실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예 2인실 꿈도 못 꾸고 꿈도 안 꿨지. 2인실 꿈도 안 꾸고 그냥 4인실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산부인과, 그러니까 산모가 많이 없으니까 4인실 병실이어도 나 혼자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 그리고 후기도 그런 후기가 많았어. 근데 웬걸 가봤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계속 꽉 차 있어. 제가 3박 4일 있으면서 비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꽉 차 있어. 근데 요즘 좀 병원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아주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휴진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원활하게 병원이 운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데 일단 제 옆에는 매우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간병인 분이 남자분인데 계속 비염이 있으신지 막 이렇게 코 막 훌쩍거리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밥 먹을 때 심해. 기침 심해. 콧물 심해. 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가뜩이나 출산해서 예민한데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리고 제 대각선 있으신 분, 그분도 환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자분들의 힘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거든. 남한테 민폐를 끼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제 대각선에 있으신 분, 간병하시는 분이 전문 간병인이신가 봐요. 그들은 근데 또 중국인 분이신 거예요. 벨소리 장난 아니야. 벨소리가 무슨 따발총 쏘듯이 딱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막 정신이 이렇게 막 깬다니까? 그 정도로 그랬고 목소리도 안 작아요 또. 아무튼 대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케적인 면에서 정말 많이 뒤떨어지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때는 힘이 없어서 뭐라고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으면은 진짜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앞쪽은 이제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 둘에 비해서는 무난무난했고, 단지 이제 두 분이 대화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게 거리가 있는데도 우리 병실은 다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은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산할 때만 있었고, 그러니까 출산과 퇴원할 때만 있었고 그 중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주변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한 가지 더 힘든 게 산부인과 병동이에요. 그 층 자체가. 근데 산모는 저 포함해서 그 층에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 면회 시간이 하루에 2번밖에 30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3명 갔나? 그 신생아실 앞에서 신생아 아기를 보려고 산모랑 아빠들이 기다려요. 근데 저 포함해서 한 3명 있었을 거야. 나머지는 다 부인과 환자분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교수님도 다 달라요. 아침에 회진을 하잖아? 그럼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야. 한 명 오셨다 다시 가고, 한 명 오셨다 다시 가고, 막 오실 때도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좋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 팍 열고 약간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절대 소곤소곤하지 않아요. 친절해. 엄청 친절한데 빅사운드로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다 담당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보면 돼요. 3박 4일 입원이거든요. 제왕절개는. 거의 3박 4일 동안 못 잤어요. 그래서 조련 가서 그날 하루는 잠만 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대학병원 좀 꼼꼼한 실력 있는 교수진 이런 곳만 아니었으면은 입원은 정말 최악이었다. 이 멘탈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게, 저는 산모잖아요. 어쨌든 출산,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가 다 같은 환자지만 저는 환자라고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전 산모잖아요. 근데 제 옆에 있으신 분은 난소암 3기셨어요. 그거를 원래 난소암을 투병하고 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의사분이 덤덤하게 예상했던 대로 난소암 3기이십니다. 정적. 뭔가 되게 이게 출산해서 호르몬 때문인지 아니면 좀 뭔가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오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아유 막 약간 이런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정말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같이 썼던 그 환자 중에는 시술로 끝날 수 있는 제일 물론 이제 질병은 상대성이 아니지만 그랬었고, 그리고 진짜 지금 와서 기억나는 건데 제 대각성이 있는 환자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면은 바로 다시 이제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딸인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장례식인 줄 알았어. 근데 뭔가 이게 그런 게 있어.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섭다 그랬어. 병원에 있는 게. 근데 그때가 6인실이었어. 왜 무섭냐고 했더니 다 노인들이니까 오늘만 해도 나랑 대화했던 노인이 환자가 그 다음날은 없는 거야. 그 공포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출산을 했으니까 안정을 취하려고 그 병실에 있는 건데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고 너무 안 됐고 슬프죠. 근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제 옆에는 난소암 3기 환자분 계시고 이거 막 되게 막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네. 어쨌든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일인데 그 상황 자체에 내가 그 병실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출산을 할 때는 2인실 1인실은 너무 비싸고 2인실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멘탈 관리를 위해서 2인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인데 제가 3일째 새벽에 갑자기 모유가 나왔어요. 유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뚝뚝뚝 흐르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간호사분은 신생아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한번 젖을 먹여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저희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젖받는 힘이 없어요. 아무래도 첫 모유니까 이제 짜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유축기를 달라 이랬는데 유축기가 없는 거예요. 저 그때 출산 3일차였거든요. 손으로 짜잖아요. 진짜 온몸이 다 기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모유기도 해서 막 젖이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막 무슨 이렇게 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야. 물 잠그다 만 것처럼 진짜 띡띡띡띡 떨어져요. 어쨌든 첫 모유는 먹이면 좋다고 하니까 손으로 짰지.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은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류가 아팠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잘 모르고 계속 흐르기는 흐르니까 안 흘릴 때까지 짰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손으로 막 계속 이렇게 짰던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뭔가 뿌듯하기도 했는데 이게 모성애와는 다르게 좋다고 하니까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짜야 되겠다. 약간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유축기를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휴대성 유축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유축기를 꼭 챙겨갈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다는 거. 진짜 유축기는 너무나 좋은 발명품입니다.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대학병원 출산 후기였고 포인트만 보자면 아무래도 4인실인 거죠. 네, 공포의 4인실. 그리고 유축기 없는 거? 다른 병원 유축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주대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진짜 많이 없기는 해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간병인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가 많아봤자 한 3, 4명이래요. 근데 또 다른 게 제가 또 산후조리원을 갔는데 산후조리원은 그 산부인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이었거든요. 거기는 또 아기가 많아가지고 대학병원에서만 애를 안 낳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처럼. 저는 일단 자궁 기형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낳는 거를 권유를 받아서 거기로 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끔찍발찍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처리가 돼서 가격은 정말 싸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 뭐해. 그 다음 진료 때 나가는 돈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또이또이지 않을까 그것도. 그래 태어났을 때 기분은 좋았지. 생각보다 돈이 엄청 저렴하게 나와서. 네, 어쨌든 여기까지 대학병원 후기였고 저는 다음에 조리원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